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거세 찬 버무를 내짚은 올해의 첫 분기 투쟁을 마감 지을 날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온 나라 일꾼들은 인민 앞에 지닌 책무를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세계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은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시 및 평양시 군중시에서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연설을 발안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희망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이 말씀에는 오직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 우리 인민이 지상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후보의 위민헌신의 순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신조로 간직하시고 사상 초유의 극난 속에서도 인민의 수건을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헌신의 대장정은 우리 일꾼들에게 인민을 어떻게 받들고 인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교정이었습니다.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큰 물이 채찌지 않은 은파군 대총리의 험한 진창길도 남먼저 헤쳐가시고 어느 시각에 물먹은 철길 노반이 주저앉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검독의 길도 인민을 위해서 걸으신 위대한 오보의 헌신의 료정을 마음속으로 따르며 우리 일꾼들은 인민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함에 나라의 제부도 통째로 기울이는 우리 당의 투철한 멸사복무의 의지를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위험천만한 재해 현장에서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하신 그날에도 침수 위험 구역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려 안전지대로 발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야 비행기지를 떠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이로운 영상을 배우며 우리 일꾼들은 오직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함에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칠 각오를 더욱 굳히었습니다. 지방발전혁명의 진도에 서시어 인민을 위해서 만지무의 만짐을 더 놓으시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에게 인민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방대한 사업을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걸머줬는가를 고귀한 실천으로 더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지난해 송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멈춰 참석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강령적인 연설에서 정말 뜨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라는 구호는 조선노동당의 번성으로서 불별의 임무로서 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인민들이 변천된 고향 땅, 흥하는 고장에서 문명 부유할 삶을 누려갈 군원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일꾼들이 더욱 용감히 분투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일꾼들이 구호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에 담겨진 참뜻을 다시금 똑똑히 새기고 당중앙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 때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의 일꾼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같은 위민 혼신의 세계에 자신들을 비춰보며 강의한 의지와 자신심을 지니고 백방의 역할로서 인민 앞에 지닌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백도의 혁명정신, 빨치산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융성기를 확신성 있게 이어나가려는 전체 인민의 투쟁기세가 날로 격양되는 속에 각지 청년 학생들이 항일의 전구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평송공업기술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국사봉 혁명 전족제를 답사했습니다.
국사봉 혁명 전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중부 조선 일대의 미령들이 한창 창설되고 있던 시기인 1938년 가을부터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활동하던 것입니다. 혁명 전적지의 구호문헌들과 사정물들을 돌아보며 답사자들은 만난 시련 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이만을 굳게 믿고 싸워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과 필승의 기계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청년 대학생들은 선열들의 고귀한 녹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서 주체 위협의 대를 꼿꼿이 이어나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경원군 안의 고급 중학교 학생 소년들이 박석골 미령혁명 전적지에 이르러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박석골 미령혁명 전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3년 8월 여론할 동안 계시면서 국내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 조직 책임자들의 강습을 지도하신 뜻깊은 곳입니다. 학생 소년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어 조국 광복의 이력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한편 강계시안의 고급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향하 혁명 사적지에 이르러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향하 혁명 사적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당 역사의 길이 아로 새겨진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몸소 조직 지도하시어 전쟁 승리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뜻깊은 곳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계시던 집과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며 졸업한 학생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일심단결의 불강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고치자.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원소들을 가차없이 응징하고야 말 온 나라 청년들의 멸족의 의지가 거세차게 분출되는 가운데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 초소로 탄원하는 요리가 전국 각지의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 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신성한 의무로 간직한 만경대 구역 안의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최전방 초소들로 탄원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2,000여 명의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조국보위 초소에 열렬히 탄원할 것을 중인명적들에 청원하였는데 어느 이렇게 자기들의 결의를 만경대 구역 안의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 500여 명이 출연한 대합창 공연은 정다운 교정을 떠나 갈 곳도 많고 꿈과 이상을 꽃피울 일터는 많아도 청춘의 자서전에 불멸할 군공을 제일 먼저 새겨갈 참가자들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구역 안의 일꾼들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청춘 시절을 감높이 빛내는 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용예이고 자랑이라고 하면서 탄원자들이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충성과 애국의 위원으로 수놓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경대 구역 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한없이 소중한 어머니 조국을 위해 소자의 총을 억세게 투로잡고 조국보위의 제1선에서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굳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남포시 대안구역 몰매 고급중학교의 졸업생들도 조국보위 초소들로 탄원했습니다. 최전인 초소로 집단 탄원한 울매 고급중학교 고급 3학년 일반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어 공화국의 위대한 전승사를 안아온 전하의 인민군 용사들이 오늘의 청춘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에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공화국 영웅 호령 동지와 학원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영웅 동지는 미제의 전략 정찰기를 격퇴해버린 무흔담을 전하면서 우리 당의 탁월한 군사 전략 사상과 전법, 담력과 배짱으로 싸웠기에 적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영명을 안겨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영웅 동지는 모든 학생들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 경멸의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항상 준비해 나갈 것을 열렬히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대로리어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전승세대가 발휘한 조국소 정신을 기량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 세대들이 지녔던 견결한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빛나게 계승해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216사단에서 올해 계획한 대상 건설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손전 선동기재 전시회 및 방송 선전차 출동식과 기공구 및 건설 장비 전시회와 륜전기재 출동식을 조직 진행했습니다. 손전 선동기재 전시회에는 여러 시공 단위들에서 준비한 선동 자료들과 대형 직관물, 음양 중폭기재 등의 손전 선동 수단들이 출품됐습니다. 기공구 및 건설 장비 전시회와 륜전기재 출동식에는 사단 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 제작한 능률 높은 건설 기공구들과 설비들, 그리고 대형 화물 자동차, 기중기차를 비롯한 각종 륜전기재들과 수많은 예비 부속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 참가자들은 성능 높은 건설 장비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명심하며 서로의 경험들을 교환했습니다. 손전 선동기재 전시회 및 방송 선전차 출동식과 기공구 및 건설 장비 전시회와 륜전기재 출동식은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토쟁기세를 배가해주고 삼지연시를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문명도시로 꾸리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구성과 결심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공단위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서 실천적인 계기로 됐습니다. 과학기술은 전면적 국가부흥의 기관차 견인기라는 주제로 제38차 과학기술 축전이 각도 치카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전들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들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2024년의 투쟁 과정에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 제안들과 전시품들이 제출됐습니다. 과학기술 성과 발표 및 심사, 연구 토론회, 기술 강습, 새 기술 및 새 제품 결의 봉사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 축전들은 우수한 성과와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폭넓은 기술 교류, 경험 교환 마당으로 되었습니다. 축전 참가자들은 과학기술력의 부단한 증대, 과학기술 중시의 실제적인 생활력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정책 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축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존재를 일으켜 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널리 소개 선전하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통해서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협조를 더욱 확대해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에 따라서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에서 새로 일도선 농촌 마을들에 대한 원림 조성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촌건설 평양시 지휘부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농촌 마을들의 원림 경관을 최대로 살리는 데 중심을 두고 짧은 기간에 수종이 좋고 관상적 가치가 큰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에서는 만경대 남새농장과 칠골 남새농장, 금촌 남새농장의 서로 일도선 농촌 마을들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 나무 심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시한 문제가 지대적 특성에 맞게
나무를 이곳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구역에서는 농촌 마을들에 대한 원림 설계와 나무 선종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진행했는데 만경대 남새농장 마을들에는 느티나무나 바늘잎 나무들을 위주로 금순 남새농장 새살림집 구역들에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와 같은 수종들을 많이 심어서 주변 풍치와 조화를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일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살림집 주변에 세대당 15그루 정도를 관리해서 덕을 볼 수 있도록 과일나무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방향에서 심었습니다. 평양시 농촌격리위원회 장수원 농장에서도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농촌 맛이 나게 더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원 농장에서는 당의 운종 속에 농촌 살림집 건설을 진행할 때부터 몰림녹화 사업도 같이 밀고 나왔습니다. 과일나무, 바늘잎 나무를 비롯해서 농장에서는 나무 선정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살림집과 공공건물 주변을 비롯한 마을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장소들이 지리적 특성과 토양 조건을 고려해서 느티나무나 수삼나무 등 빨리 자라면서도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과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순환구역에서도 새로 일도 세운 농촌 살림집 구역 안에 자기 지역에서 잘 자라는 여러 가지 나무들과 지피식물들을 많이 심어서 농촌 생활문화 환경을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수종별에 따르는 생물학적 특성과 공생관계,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나무 심기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마을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는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라는 자각을 안고 자기 단위 실정에 맞으면서도 도입 가능성이 큰 여러 가지 절약 방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에서 이미 구축한 태양빛 발전체계에 의거해서 해마다 수십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맞게 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마련해준 그 태양빛 발전 체계를 순수 정상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용사들과 함께 조정 체계를 계속 갱신해서 전당에서는 대규모 태양빛 발전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받아들인 데 기초해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계속 갱신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는 한편 경영 활동에서 큰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설비와 생산 공정을 전기 절약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에서는 올해에도 전기 절약을 위한 방도들을 적극 찾아내서 나라의 귀중한 전기를 절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들이 우리 완성시장에서 한 달 동안에 절약한 전기로 더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전기도 절약하고 또 충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와 방도들은 누구나 관심하고 또 주의를 돌리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직장 작업반별로 전력 부하 관리 장치를 도입해서 전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자동 용률 보상 장치를 설치해서 종전보다 3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의 질량적 장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민봉사지도국 보통강 요관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효과적인 태양열 물 가열기를 많이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많은 연료를 태우면서 도움을 보장을 하였는데 환경 오염에도 그렇고 실내에 맞지 않았습니다. 3,500여 개의 가열봉으로 태양열 물 가열기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신초루 부경리 동지는 해비침 조건이 유리한 건물 지붕 위에 태양열 물 가열기를 설치하고 지난 10년간 그 운영을 정상화했는데 이것은 하루에 2,000kW시, 한 해에 수십만 kW시에 달하는 많은 전기를 절약한 것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예멘의 항쟁 세력이 16일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서 홍해 수역에 있는 미 항공모함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쟁 세력 대변인은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항쟁 세력이 미 항공모함과 그 호위 함선들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식량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와 개발에 관한 정부 간 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아프리카의 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 현재 약 8,21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5,310만 명 이상이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니아, 소말리아, 남부수단, 수단, 우간다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만도 이 지역들에서는 극심한 열파가 휩쓸면서 주민들 속에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축산업이 피해를 입는 등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와 지역 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 경제적 도전들과 피난민 사태 등이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두 기구는 해당 지역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 지역에 위치한 노릴스크에서 폭설을 동반한 강한 폭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눈 폭풍으로 보임거리가 5m로 짧아지고 도로들의 눈이 쌓여 차들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이러한 날씨가 며칠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말라리아와 댕귀열을 비롯한 목에 의한 전염병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3,500종의 모기가 소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만도 830여 종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심각한 보건위기를 산생시키는 여러 전염병의 매개물인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사업은 기온 상승과 유전자 변이, 살충제에 대한 내성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모기의 번식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학적으로 변이된 모기를 자연계에 놓아주거나 모기 자체가 말라리아 원충을 비롯한 기생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외인 유전자를 넣어주는 등 모기에 의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에 의한 전염병 전파를 막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깨끗이 해서 모기의 소식지를 없애는 것이며 나아가서 기온 상승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잠비아에서 카푸에 강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중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카푸에 강은 주요 물원촌으로서 강 유역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광산에서 침전지 뚝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량의 폐수가 주변에 있던 카푸에 강의 지류로 흘러들었다고 합니다. 결과 수확 계절을 앞둔 농경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수백만 명의 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자들이 척수 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능 회복 로봇과 척수 자국 체계를 결합한 이 치료 방법은 척수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손상된 척수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데서 기본은 로봇의 움직임과 척수 자국기의 신경 신호를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남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이를 기온차가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었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기온차가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27일까지도 지금과 같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겠는데, 특히 22일과 23일에는 서해안과 강원도,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에서는 예견 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밀벌이 비외관리를 비롯한 모든 용농 작업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의 날씨는 흐렸다가 주로 개었습니다. 바람은 북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9m 정도까지 세게 불었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5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9.4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4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도였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충북 이남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영광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함경남도 해상과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 해상과 연안 수역을 제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함경남도 해상과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함경북도 해상에서 조선소의 해상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 해상에서 조선소의 해상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